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플로우의 김관식입니다. 네, 우선 지금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급망 보안의 이슈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공급망 보안과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공급망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서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망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급망 보안은 앞선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공급망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성공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몇 년 전 솔라윈드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에 업데이트 파일을 감염시킨 사건을 통해서도 공급망 공격의 위험성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급망 보안의 적용은 필수적인데요. 또한 앞선 예시는 IT 환경에 가까운 사례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도 OTA 등 다양한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생성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등 각국에 대한 관련 규제 및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공급망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등 해외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급망 보안에 대한 준수를 많이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공급망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급망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중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부터 공급망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GPL 계열의 라이센스와 같은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연속적으로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보안에 대한 테스트 활동을 수행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팀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여 보안 인식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코딩 규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코드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교육을 하면서 코드 내 취약점이 삽입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앞서 언급한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생산성 저하 없이 공급망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휴먼 에러를 또한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한 핵심 및 리소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보안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적 분석을 활용하여 취약점을 조기에 탐지하고 완화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에 대해서 정적 분석을 수행하여 취약점을 탐지하고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일 겁니다. 또한 코딩 규칙 적용 등 주요한 모듈에 한해서 추가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능 테스트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보안성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수동으로 수행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자동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정책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업데이트하는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알려진 취약점은 계속 발견이 되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알려진 취약점을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공급망 보안의 핵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보안 위협을
정량화하고 평가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위험의 정량적 평가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활용한 오픈소스의 경우에도 라이센스 위반에 대한 위험이나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위험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화된 방어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다층 보안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험을 정적 분석을 통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앞선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퍼징 테스트라든지 침투 테스트와 같은 다양한 테스트 기법이 있고 이러한 기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혹은 양산하기 전에 혹은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보안 규제를 준수하고 산업표준을 중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어떠한 보안 위협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보안 위협으로 내재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재된 취약점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삽입이 될 수 있는데요.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잘못된 코드 작성으로 인해서 취약점이 삽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취약점을 가진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제품에 그 취약점이 삽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재된 취약점은 사이버 공격에 악용이 되고 그 공격이 성공을 한다면 데이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약점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하고 제품을 출시 전에 완화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출시 이후에도 발견된 취약점을 빠르게 패치를 적용하여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안 조치 및 방법론으로는 조사 및 분석, 전략 수립, 그리고 이행과 평가 순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재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자동화 프로세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검출된 위험에 대한 정책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한 개라도 검출이 되면 빌드 프로세스 결과를 페일로 처리하고 이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인 거죠. 이를 자동화 프로세스로 구축해서 생산성 저하 없이 개발 보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탐지된 취약점을 평가하고 수정 방향을 결정해서 적시에 완화하여 사용자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앞선 내용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다면 이론을 바탕으로 공급망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소스를 포함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는 많은 오픈소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의 자동차는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고 특히 클러스터와 같은 제품의 경우 다양한 오픈소스가 제품에 포함되어 출시를 합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3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개발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협력사를 통해 납품을 받은 소프트웨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소스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지만 필요에 맞게 그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의 수정이나 추가 없이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조합하여 하나의 자동차 제품이 만들어지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오픈소스의 경우 서로 다른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이로 인한 라이선스 위반 등의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활용한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객사와 협력사는 오픈소스 및 그리고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SBAM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며 요즘 이슈가 되는 키워드입니다. SBAM은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터리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품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또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담는 문서입니다. 초기에는 라이선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이제 공급망 간에 연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공급망에는 잘못된 오픈소스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림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공급망의 다양한 공급자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최종적으로는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잘못된 오픈소스의 사용이 최종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공급망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이 복잡해질 수 있고, 잘못된 오픈소스 관리는 라이선스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하여 공급자 간의 SBAM을 작성하여 상호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BAM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인베디드 개발 환경은 복잡하고요. 과거 인베디드 개발은 크로스 컴파일 환경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하나하나 빌드해서 발표하는 매뉴얼적인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인베디드 장치에 많은 기능들이 요구됨에 따라서 다양한 툴체인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소프트웨어 패키지에는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make 명령으로 단순히 빌드하는 것이 아닌 욕토와 같은 빌드 시스템에서 레이어와 레시피를 정의하여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OS 커널을 포함하는 바이너리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빌드 환경에 대한 설정 정보와 타겟 바이너리를 생성하기 위한 실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설정이 복잡하게 구성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사용한 오픈소스 및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빌드 환경에는 툴체인을 활용하여 빌드하는 과정에서 SBOM 정보를 추출해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픈소스 SBOM은 이미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복잡한 빌드 환경에서의 SBAM은 사람이 직접 생성하는 것보다 툴체인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툴체인을 활용을 하면 소스 코드를 전달하더라도 고객사 자체적으로 툴체인을 활용하여 SBAM을 생성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SBAM을 적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요구사항 관리는 공급자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오픈소스의 제약사항 등을 정의해서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계획 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고, 고객사는 오픈소스를 전달받은 SBOM을 지속 관리해서 추후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선 내용에서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망 보안 적용에 어떤 것들인지 특징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라이선스 이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같은 것이 없는 것이죠. 다만 잘못된 코드 작성으로 인해서 코드 내 취약점이 삽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테스트 과정에서 취약점을 검증하고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오픈소스의 공급망 적용에 대한 특징으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는 다양한 오픈소스가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뒤에서 간략하게 화면을 캡처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클러스터 등 자동차 산업에서 리눅스를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시로서 데모를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AGL은 욕토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빌드를 하고 있고 바이너리를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캡처 화면의 왼쪽에는 우선 파일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위에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활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폴더입니다. 이 폴더 안에는 뭐 VNC 서버라든지 Qt 라이브러리라든지 기본적인 OS를 구성하는 오픈소스들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는 OS 위에 실행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젝트이고 설정 파일을 작성하여 오픈소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조합하여 원하는 임베디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편집기에 열린 파일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적 분석을 하기 위한 설정 파일이고요. 그 안에 개발한 프로젝트에 대한 클린과 빌드 명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우선 정적 분석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파일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빌드 과정에서 7개의 파일을 식별을 했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화면은 7개의 파일을 분석했더니 16개의 취약점을 탐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에서 그 분석된 결과와 분석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웹서버에다가 게시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적 분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오른쪽 화면에서 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상단에는 위반 목록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 위반 목록을 선택을 하면 상세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상세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반 사항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특정 담당자에게 해당 이슈를 할당을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에는 관련 설명과 함께 무시하겠다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된 결과는 코드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 기능으로 개발자는 개발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웹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VS 코드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석된 결과에 대한 위반 사항을 개수로서 개발 환경에서 바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열린 파일에 한해서만 재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빌드가 아닌 열린 파일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르게 수정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오픈소스를 점검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는 Q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개발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블랙덕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스캔을 할 수가 있고 그 스캔을 할 때는 그냥 빌드 커맨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빌드 커맨드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 라이브러리, Qt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용한 라이선스 종류, 그 다음에 발견된 취약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앞서 설명드린 거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SBAM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적 분석에 대한 결과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제품 관점의 SBAM이라고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빌드 환경과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거는 빌드 환경에 특정 모듈에 대한 커맨드 라인, 빌드에 대한 커맨드 라인을 제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 관점이라고 해서 빌드 명령만 달라지는 거고 빌드 명령만 알려주면은 제품 관점에서 SBAM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제품 관점에서 어떤 특정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커맨드를 알려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오픈소스, 예를 들어서 이게 클러스터라고 가정을 하면
클러스터에 대한 전체 사용 오픈소스 리스트 및 취약점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로덕트 관점에서는 프로덕트에 대한 빌드 커맨드, 내가 특정 모듈만 분석하고 싶다고 하면은 특정 모듈에 대한 빌드 커맨드만 알려주면 그 커맨드에 따라서 정적 분석 및 S본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블랙덕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DX는 사이클론 DX와 같은 형식의 SBAM 리포트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이 SBAM 리포트를 OEM에다가 제출할 수 있고, OEM은 제출받은 SBAM 리스트를 블랙덕에다가 임포트만 하면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새로 발견된 취약점이 발견하면은 그에 대한 알림을 자동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도구를 포함해서 툴체인에 대해서 DevSecOps를 구축을 하면 개발자는 코드 작성에만 집중할 수 있고, 코드 레포지토리로 커밋을 하면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활동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베리티나 블랙덕에서는 분석 대상에 대한 취약점을 각각 웹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한 서로 다른 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한다면 각 도구에서 제공하는 UI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 관점에서는 시놉시스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점 탐지 결과를 하나의 통합된 UI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모니터링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저먼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코드 DX라는 부분이고, 이 코드 DX는 여러 개의 통신 혹은 여러 개의 툴체인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빌드 환경과 연동하고 정적 분석을 통해서 코드 내 잠재된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게 되고요. 조기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한 정적 분석을 통해 활용을 해서 오픈소스 목록, 그 다음에 라이선스 타입, 알려진 취약점 정보들을 확인해서 조기의 위험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evSecOps와 같은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툴체인에 대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성해서 담당자의 개입 없이 공급만 보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담당자가 여러 가지 툴체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UI를 활용하는 것보다 ASPM 솔루션을 활용해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취약점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우선 발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